백혜룡 경정이 주장해온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2년 만에 사실 무근으로 결론났습니다. 당초 의혹의 출발점인 마약 밀수범들의 진술이 모두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허위 진술을 한 정황이 담긴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그런데도 백경정은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마약 밀수 현장 검증 도중 조직원들이 말레이시아어로 은밀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수사관들이 사건 기록을 전부 알 수 없다며 말 맞추기를 시도합니다. 지난 2023년 1월 필로폰 74kg을 밀수한 사건과 관련해 말레이시아 국적의 피의자들은 세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혜룡 경정은 이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려 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과 검경의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해당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고 합동수사단이 꾸려졌습니다. 합동수사단은 2달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애초 밀수범들의 진술이 모두 허위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들이 주고받은 편지에서도 세관 관련해선 기억이 안 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수단은 세관 직원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경찰과 관세청 지휘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세관 직원들의 연루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상부에서 외압을 넣을 이유가 없었고 서울청으로 사건 이첩 검토 지시 등도 적법한 업무 지시였다는 겁니다. 수사팀 합류 문제 등을 놓고 임은정 지검장과 갈등을 빚어온 백경정은 수사 발표 직후 세관이 마약 밀수에 가담한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관세청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은정 검사장이나 또 백혜룡 경정이 완전히 상반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참 뭐 기록을 다 보기 전까지는 뭐 파악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사안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결국에는 이게 뭐 검경의 충돌 이렇게 보기보다는 임은정이라고 하는 개인 그리고 백혜룡이라고 하는 이 개인 이 두 사람이 각각의 지금 검경 조직에 속하면서 약간 조직의 대리점 같은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 그 자체도 이게 앞으로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도 나아가야 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하면은 이제 검찰과 경찰이 업무 체계를 잘 협조해서 결국에는 전보다 나은 성과를 만들자라는 게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의 맞습니다.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있어서도 지금 이런 모습들은 가장 안 좋은 선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전 이 문제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 하에서 가장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검찰개혁과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거 국민들께서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감안을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굳이 답을 내리자면 저는 임은정 검사장이 그동안에 동부지검장 취임해서 뭐 여러 가지 리더십의 문제나 이런 걸 또 보여준 적도 있었고 또 뒤늦게 백혜룡 경정이 투입이 돼서 합수단에서 활동을 했는데 뭐 수사팀을 많이 보강해주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또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저는 지금이 이재명 정부 하기 때문에 둘의 상반되는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보고를 다 대통령실에서는 받아봤을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능력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판단을 내리자면 저는 뭐 동부지검에서 일단은 내린 그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뢰를 부여를 하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백혜룡 경정을 또 응원하시거나 또 뭐 경찰 쪽에서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대통령실에서 조금 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들여다봐야 된다. 근데 결론은요. 임은정 검사장이나 백혜룡 경정 둘 중에 한 분은 아마 책임을 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상반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좀 인사적인 차원에서는 아마 조치가 좀 조만간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서로 수사의 기본을 모른다고 비난하고 있거든요. 많이 나가고 있죠. 이거 완전 진짜 많이 나간 거고.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 달아주시는데 아니 그래서 그 보약들이 어떻게 들어온 건데 어떻게 몸에 두르고 그게 그래서 어떻게 들어온 건데 전화한 것도 많잖아. 이게 과연 가능해?
다음에 근데 이제 그 중간 발표를 했을 때 임윤정 검사는 그런 것들이 다 알려지게 되면 마약 조직들이 그걸 궁금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또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들이 계속 의혹점을 갖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 176kg을 누가 어디서 왜 막지 못했냐라는 질문의 답은 우리가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요.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사실. 그게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특정 개인을 너무 완벽한 영웅으로 만드는 것도 오류가 안 돼요. 있고, 그렇죠. 누구든 그 사람이 모든 책임을 주범으로 모는 것도 이상해. 그러니까 100대 0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분위기가 그렇게 몰아가는 것 같아서 막 편가르는 것처럼 그게 진짜 누가 원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급 마약 지금 거의 실패거든요. 근데 이게 뭐 개인으로 현장 뭐 경찰 개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축소하는 거는 네. 결국 진짜 그 뒤에서 웃고 있는 거는 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좀 감정이 실리더라도 조금 자제하고 조금만 네. 지켜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마약에 대해서 단죄하는 거를 이견을 가진 사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요. 이건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마약과 관련된 그 수사 역량을 높이는 부분은 어느 정부가 되더라도 당연히 보강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 네.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하는 것이고 지금 임은정 검사장과 백혜련 경장의 둘 사이에 이런 의견 충돌과 둘 다 공직자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서로 그 수사 주도권을 다투는 모습처럼 비춰지는 것은 매우 안 좋고 저는 과거 윤석열 정권이라고 하면은 백혜련 경장이나 뭐 임은정 검사장 두 분 다 윤석열 정권에는 좀 맞서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요. 네. 두 분 다 말씀의 권위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재명 정부 하에서의 임은정 검사장과 백혜련 경정 체제로 이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대전제가 좀 과거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 본다면은 이런 식의 서로 충돌 양상으로 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 국민들을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한 관점에서는 그럼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전 이 부분을 아마 대통령실에서 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그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충돌 양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전 100% 동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SNS로 뭔가 의견을 내는 거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맞아요. SNS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일반 근데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공직자니까 그러니까요. 더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죠. 맞습니다. 약간 대통령께 부담이 가거든요. 맞아요.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땔감을 줍니다. 그래서 좀 행동을 조금 더 조심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 SNS는 이제 그만하면 어떨까요? 아니 그건 당분간만. 당연한 요구입니다. 예. 그건 뭐 백혜련 경정이나 임은정 검사장이라서 우리가 특별히 주문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직자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의 그건 최소한의 본인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공직자는 SNS 무서워서 잘 못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필리핀과 베트남 출장 갔다가 저희 취재진, 그러니까 카메라 기자인데 같이 카메라 기자가 생망고 슬라이스한 거 있잖아요. 네. 그 두 팩을 시장에서 이제 공항 가기 전에 시장에서 사서 들고 망고를. 캐리어가 아니라 생망고 슬라이스를 들고 네. 두 팩을 한 이만한 거 큰 거 들고 들어오는데 네. 세관이 딱 집더라고요. 전 이게 어떻게 집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사람들 쭉 들어가는데 가방 열어보라고. 딱 그 카메라 기자. 망고도. 그래서 망고도 행여나 우리 생과일은 못 국민이 갖고 들어오잖아요. 중독될까봐. 망고에 중독될까봐 그걸 잡아내. 근데 마약을 안 잡아내? 망고에 행여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독될까봐. 그거 잡아내잖아. 근데 그건 가방에 있었어. 그러니까 몸에 있는 건데. 알았어. 화 많이 난 거 알아. 이걸 나보고 믿으라고. 해결이 안 돼 이거는 아무리 까맣고 막. 왜 망고 얘기를 또 하셔갖고. 망고 중독되면 대한민국 국민 난리 날까봐. 그것도 적발해. 망고 얘기하러 오신 거예요. 알았어. 아유, 저도 되게 신기해요. 마약 김밥도 적발해. 마약 김밥도.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망고 얘기를 해갖고 원래 이 얘기하러 나간 건 아니고요. 제 앞 코너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냥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저는 얘기 잘 못 지어냅니다. 실제로 필리핀인지 베트남인지 기억 안 나고 좀 오래 전이에요. 한 10년 전쯤인데 카메라 기자가 실제로 샀어요. 공항 가기 전에 시장에서 한 요 정도 되는 그 망고, 큰 망고 잘 익은 거를 이렇게 껍질 벗겨서 슬라이스 이렇게 해서 팩으로 이렇게 딱 밀봉합니다. 팩으로 해갖고. 팩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요? 아무튼 비닐로 딱 해갖고 밀봉합니다. 크린랩 같은 걸로. 그거 두 팩을 샀는데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카메라 기자가 선배였는데 이 정도는 안 잡는다고 세관에서. 이거 알아도 그냥 통과시켜준다고 이 정도는. 이거 그게 큰 범죄는 아니잖아요. 원래는 이제 생과일을 갖고 들어오면 안 되는데
안 되지만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안 된다고 해서 세관이 모든 걸 다 잡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불 이상 안 되는데 1,200불 샀다고 그 200불 때문에 잡느냐? 사실 이제 모든 게 이제 어느 정도의 뭐 똘레랑스라고 해야 될까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5,000불, 뭐 10,000불 이렇게 되면 잡지만 뭐 1,000불 이상 안 된다고 하는데 한 1,500불치 쇼핑했다라고 해서 세관이 그걸 다 잡진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망고를 그렇게 필리핀에서 사갖고 기내로 들어가서 들고 가방에 넣어서 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엑스레이 통과 안 하니까. 근데 그걸 세관이 어떻게 알고 잡죠?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니 진짜 가방을 다 열어보게 하지 않잖아요. 처음에 이제 짐 찾아갖고 나갈 때 의심되는 사람만 따로 불러서 가방 열어보게 하는데 진짜 그 카메라 기자를 딱 불러서 가방 열어보라고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MBC 취재진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잡았어. 가방 열자마자 딱 세관 직원이 했던 말 저는 아직도 안 까먹고 있는데 아 이거 아실만한 분이 이러시면 어떡해요. 딱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세관 직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MBC 그 취재진 기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실만한 분들이 이러시면 됩니까? 딱 이랬어요. 그냥 망고 딱 나오자마자 했던 말이. 신기해요. 그래갖고 저는 그때 생각했던 게 야 실력 좋다. 대한민국 세관 이런 걸 어떻게 잡냐. 네? 마약을 저도 마약을 제가 여기서도 이슈들백에서도 한 두세 번 말씀드렸죠. 4kg를 몸에 붙이고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1kg 네? 가슴에다가 1kg, 2kg 허벅지에다 1kg 해서 4kg를 붙이고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세관이 이 동부지검 설명대로라면 세관 직원들이 그걸 까맣게 몰랐던 거죠. 그렇게 한 10번 이상을 왔다 갔다 했는데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을 통해서 그렇게 한 10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세관은 우린 진짜 몰랐어요. 그래 니넨 진짜 몰랐어. 이 수사 결과를 내놓은 거죠. 저는 이 방송을 하면 그러면 저는 백혜룡 편이고 임은정을 공격하는 거냐? 그러니까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 그러지 않아요. 저는 보통 국민의힘만 거의 욕합니다. 국민의힘, 검찰, 기성언론. 제가 욕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거 외에 다른 데는 되게 뭐라 그럴까? 너그럽게 관용을 갖고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은정 이 합수단장의 어떤 수사 성과를 욕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 설명은 뭐냐면 어렵죠. 어려워요. 임은정 그 동부지검 수사 결과 발표에도 나왔지만 아니 세관 직원들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거 압수수색해 봤는데 마약과 연루돼 있다라는 거 혹은 뭐 누구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라는 거 증거가 없다. 뭐 그걸 거짓말 했겠습니까? 이해합니다. 저는 거기까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지났고 뭐 핸드폰들도 다 바꿨을 테고 바꿨다는 보도가 나왔죠. 상당 부분 세관 직원들 핸드폰 바꾸고 뭐 한 거. 뭐 이제 와서 압수수색하고 뭐 찾아본들 뭐가 나왔을까? 예. 뭐 이 생각.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의혹이 있지만 밝혀내지 못한 것까지도 인정합니다. 저는. 예.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일부러 수사를 못했을 거다. 세관 직원들을 덮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밑에 있는 검사들은 좀 의심스럽긴 한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자 그러면 동부지검 설명대로 하면 앞에 드렸던 그 말씀인데 대한민국 인천공항, 김해공항은 앞으로 마약범들이 몸에 4kg씩 필로폰 마약을 붙이고 들어와도 계속 못 잡는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공안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를 누군가 나와서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몰랐으면 세관 직원들이 진짜 몰랐으면 그게 동부지검이 됐든 관세청이 됐든 국민들한테 우리는 이래서 몰랐어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런 시스템이 미비돼 있어서 우리는 이런 경우에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개선할게요. 라고 누군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을.
오늘 최혁진 의원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 이름을 잘 몰라서 매불쇼에서 제 앞에 최혁진 의원이 했던 말이 저는 되게 기억에 남는데 최혁진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휴전선을 뚫고 간첩이 내려왔어요. 네. 초병이 몰랐어. 그러니까 조사를 해봤는데 넌 진짜 무장공비가 휴전선 뚫고 내려오는데 초병인 너는 진짜 몰랐네?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몰랐다는 게 더 문제 아니에요? 지금 이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한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공항 시스템, 이게 진짜 뭐예요? 하늘 국경이 뚫린 건데 이거를 그러면 도대체 왜 뚫렸고, 그럼 앞으로 우리가 마련해야 될 보완책은 뭔지를 설명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차라리 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의 마약 조직과 연결이 돼 있거나 청탁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저는 차라리 안심을 할 것 같아요. 왜? 걔네들이 문제인 거잖아. 걔네들을 자르면 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공항 시스템은 나름대로 보안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마약범들이 공항을 통해서 마약을 들어오려면 인천공항에 누군가를 꼬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돈을 갖다 주든 뭘 하든 협박을 하든. 그러면 우리는 공항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 있는 사람들 엄하게 처벌하고 깜빵 보내고. 근데 그냥 동부지검 수사 결과를 받아봤을 때의 저의 느낌은 어쩌라는 거야 지금. 앞으로 계속 뚫리겠다는 거야? 정부가 이게 이제 여기서 또 대통령 이름을 언급해서 뭐 죄송하긴 한데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이재명 정부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와는 달라야죠. 그게 뭐냐? 국민적 의혹이 있고 문제점이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국민들한테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수사해봤더니 관세청 몰랐는데 백혜룡 너 오버한 거잖아. 이러면 문제가 사라집니까? 백혜룡이 잘했느냐 이문정이 잘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정말 불안하고 문제는 공항이 뚫렸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인천공항. 대한민국 국민들이 심지어 외국 나갔다 오면 저도 느끼는데 인천공항을 보면서 심지어 우리가 자부심을 많은 국민들이 느낍니다. 정말 안전하고 깨끗하고 신속하고 편리하고 기반시설도 잘 돼 있어요. 인천공항이. 싱가포르 창의공항 정도랑 경쟁을 할 정도잖아요. 거의 여기가 전 세계 1, 2등 공항이고 다른데 진짜 어디 선진국 가봐도 이만한 공항을 찾기 어려워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국 나갔다 올 때 정말 인천공항을 보면서 자부심을 가질 정도의 그 인천공항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허술한 공항이었다는 게 동부지검 수사 결과로 드러난 건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죠. 인천공항은 뭐가 허술했는지 앞으로 뭐를 개선하면 되는 건지 그냥 수사해봤는데 나온 거 없어. 백혜룡 네가 오버한 거야. 확증 평양에 빠졌네. 이런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백혜룡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문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우리 진짜 정치병 환자들인 거예요. 보다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집권했으면 인천공항이 뚫렸어? 이 문제를 바라보고 다시 조사해야죠. 관세청을 시키든 뭐든. 왜 뚫린 거야 그러면. 검찰 수사 결과는 니네 몰랐다는 건데 그럼 니네는 앞으로도 계속 모를 거니? 이런 똑같은 경우에 니네들은 앞으로 계속 모를 거란 얘기야?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 이 얘기를 정부가 국민들한테 진지하게 성실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백혜룡이 오르냐 이문정이 오르냐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이건 부차적인 문제.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동부지검의 수사 결과를 비판한다기보다는 밝혀내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봅니다. 저는. 밝혀내지 못했으니까 문제가 없고 세관이 깨끗해진 게 아니라 행위는 이미 일어났어요. 앞에 이게 최혁진 의원이 진짜 비유를 잘했는데 무장공비가 휴전선 뚫고 들어왔어. 지도새도 모르게. 몰랐으니까 된 거야?
된 겁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고, 그죠? 4kg,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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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kg. 이거를 세관지검 모르게 인천공항을 여러 차례 통과했다. 기본적으로 저는 못 믿습니다. 이걸 저는 못 믿어요. 초병이 1m 간격으로 촘촘히 서 있고 잠도 안 자고 잘 근무하고 있었는데 고기로 무장공비가 초병들 모르게 철조망 끌고 들어왔다. 믿어라 하는 거랑 저한테는 다르지 않은 설명입니다. 동부지검의 수사 결과는. 근데 동부지검의 한계는 또 인정을 해요. 앞에 설명드렸지만. 그러니까 동부지검 나가 죽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얘기는. 이 정도면 제 뜻은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시간 안에 끝내겠다라고 했는데 좀 길어졌네요. 예. 요 얘기는 넘어가고요. 지하철 공사 파업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백혜령 경정 얘기를 조금만 더 사족을 붙여서 하면, 사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갖고 있는 그 불안함, 저 같은 기자, 혹은 그래도 이제 정치권과 소통하는 유튜버, 그리고 정치인들 상당수는 전 사태를 굉장히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고 그 우려 섞인 시선 중에는 백혜룡 경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혜룡 경정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또 그 사람들을 욕하기 위해서 이걸 꺼내는 건 이 얘기를 꺼내는 건 아닙니다. 이해도 돼요.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상황을 백혜룡 경정님이 이 상황을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표현하면은 또 욕먹을 수는 있겠는데 권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키운 건 맞아요. 그죠? 권력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의혹을 이만큼 부풀려 놨어. 근데 수사했는데 안 나와. 국민들은 불안하고 불만이 생겨. 부담스럽죠. 위정자들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백혜룡이 좀 고깝게 보일 수 있어요. 뭐 증거 갖고 얘기한 거야? 수사해봤는데 뭐 이문정이 수사해도 안 나왔는데 이런 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 쟁점화를 또 하는 유튜버들이 있고, 예. 이문정이 옳으냐, 백혜령이 옳으냐 이런 식의 누가 옳고 그름의 싸움으로 가는 측면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예. 앞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그것까지도 받아들이고 동부지검을 욕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문정이랑.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현재 백혜룡 경정님한테 수사의 정권을 주고 한 수사관 30명 붙여주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영장 치는 대로 영장 다 발부하게 해주고 그럴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러고 수사해봐 라고 한들 백혜룡 경정님이 갖고 있는 그 의심, 의혹을 팩트로 입증해낼 수 있을까? 증거로? 거기에 저는 퀘스천 마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워낙 많이 지났고 증거인멸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서로 감정 싸움을 하기보다는 좀 내려놓고 이문정 지검장도 그런 얘기를 했죠. 팩트와 의견을 구분해서 보자. 팩트가 뭐냐? 의혹이나 의견 말고 팩트가 뭐냐? 여기서 불변의 팩트는 이문정 지검장은 연루됐다는 증거가 안 나왔잖아. 이 팩트를 갖고 보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팩트는 증거가 안 나왔자라는 팩트는 검사 입장에서는 그 팩트가 중요할 수 있으나 기소를 해야 되는 국민의 한 사람인 제 입장에서는 10여 차례 이상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이 그것도 사람을 바꿔간 게 아니라 한 명이 두세 번씩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우징처인가요? 우징건가요? 뭐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마약을 붙여서 인천공항을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다라는 그 팩트가 저는 더 중요합니다. 도대체 이 팩트를 저한테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